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34%, 그리고 코스닥은 1.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들여다보면 다른 날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이렇게 팔았고, 그리고 그 외 일부 업종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보면은 오늘은 화학업종 거의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운수창고까지 같이 매매를 동행을 했고, 나머지도 보면은 이 개별 종목 기관들이 물량을 계속 매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고 또 나오는 뉴스들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항상 이 재료라는 것은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금리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지난 한 십몇 년 동안에 계속 이렇게 내리기만 했었죠. 그럼 저렇게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 돈을 공급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초점을 맞추되 경기가 좋지 않다, 경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당연히 이게 악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려서 돈이 늘어난다, 이렇게 유동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내려서 가고자 하는 길이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현재 시장에서 분위기 좋지 않다는 것은 이런 경기가 나쁘다는 이런 악재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돈이 공급이 되고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일단 1차적으로는 주식시장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돈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그렇게 풀린 돈이 시차를 두고서 실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경기 역시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건 아주 또 긍정적인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은 항상 이 투자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돈 흐름에 딱 집중을 해서 전기전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차익 실현할 만한 여건이 되고, 그거는 지금부터 본다면 다시 굉장히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실제 돈이 오늘은 화학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운수장관화 서비스 외국인들이 중소형 쪽으로 많이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돈 흐름에 정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시장에 노이즈가 많을 때는 오직 돈만 보면은 투자가 훨씬 더 쉬워지고 투자에 대한 중심을 잡기도 쉬워집니다.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 보면은 오늘은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세력들이 돈을 투입하게 되면 이렇게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짧은 기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돈을 실제 투입하게 된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타임 세이버 같은 거 보면 이때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약간 좀 단기간에 오래 올랐기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물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하고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또 단타로 막 따라붙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눌림목이라고 해서 좀 털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 기간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이제 총을 쏘는 이런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이런 종목을 발굴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꽤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턴을 해서 외국인들이 중소형 쪽으로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는 종목들이 자꾸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딱 기다리다가 길목에서 정확하게 하나씩 잡아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승률이 높고, 또 단기간에도 수익을 거두고 또 순환 매매에도 도움이 되는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보니까 첫 번째로 오늘은 LG생활 건강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고
세력들이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 지점입니다.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지금 주가도 다시 좀 떨어졌죠. 이거는 뭔가 한번 해볼라 했는데 올 3월 무렵부터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작전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안전하게 들어가려 그러면 어쨌든 얘들이 이 종목을 이 시점에 매수를 했을 때는 그냥 뭐 재미삼아 심심해서 매수를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이 종목을 쭉 분석을 해본 결과 충분히 지금 이 시점이 싸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돈을 들고 들어갔는데 작전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가지 이 종목에 대한 여건이 아니라 아마 주식시장으로 보면 체계적 위험이라고 이야기하죠. 시장 외적인 환경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시장 환경이 다시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그게 합리적인 방식이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단순하게 색깔로 구분 짓는 게 이 빨간색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 차포 다 떼고 이 빨간색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상승력이 있다라고 보고 적당한 시점에 총 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또 총 쏘기 직전에 이 종목의 현금 흐름 정도는 한번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고. 그럼 이 종목을 갖다가 조금 안전하게 들어가려 그러면 어쨌든 이 시점에 들어와서 작전이 실패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주가가 들어 올려져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브레이크 걸리면 굉장히 이제 쉽겠죠. 세력들이 다시 들어온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서 내가 총을 쏠 적당한 시점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고, 그러면 어차피 안 들어오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나도 뭐 자금을 봤을 때 조금 여유도 있고 어차피 뭐 이쪽도 중국 때문에 그동안 좋지 않았고 했지만 앞으로 뭐 한류가 좀 더 장기간 이끌고 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쪽도 관심이 시장의 관심이 꺼내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뭐 상관없죠. 여기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바뀔 때 나 미리 한번 총 쏴보겠다. 뭐 자금 여유도 있고 뭐 나는 좀 더 멀리 볼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하면은 밑에 총을 쏴도 되는 거고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여튼 우리는 그동안 하락을 하다가 돌아서서 브레이크 걸리는 거, 그러니까 세력들이 다시 돈을 투입한 것을 보고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오늘 총 쏴도 되죠. 쏴도 됩니다. 이때 한번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세력들이 이때 돈 들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의치 않아서 지금 지하실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때 쐈으면은 이때도 한번 뭐 충분히 총을 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나는 뭐 좀 더 안전하게 갈란다 하면 다시 이렇게 이런 파란색 있죠. 브레이크 걸리는 거 확인하고 이후에 총을 쏠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차피 또 이것도 안 가겠나, 그동안 많이 떨어졌는데 또 세력들이 이때 들어왔을 때 그냥 왔겠나 생각해 보는 거죠. 또 누가 샀는가도 이때 분석을 좀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뭐 어차피 뭐 그렇지 뭐 지금 사도 뭐 괜찮다 내 자금 여건상 그러면 미리 담아두는 겁니다. 선택지가 이것도 있는 거예요. 영업무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빨간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막 그렇게 크지 않다. 어쨌든 세력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적당한 눌림목도 거쳤고, 이걸 조금 더 확대를 조금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잠시만요. 조금만 더 확대를 이렇게 보면 요때 총사도 되죠. 충분히 총사 되고 그 어느 때 요 이후에 아무 때나 사실 뭐 총을 한 방 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이거 벌써 날라 먹었기 때문에 빨간색 2번, 그러니까 파란색 2번 나올 때까지만 내 짧게 보고 들고 들어가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건 어떻습니까? 치다 보면 안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의 반대입니다. 파란색이 많으면 안 되는 겁니다. 들고 있다 그러면은 파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자, 지금 오늘 몇 종목이었고요. 지금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은 형지 엘리트 오늘 급등했고 쭉
상승 추세 평범, 이 삼성 제약이 하나 있네요. 이 종목을 들여다보면은, 이 종목은, 오늘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세력들이 들어왔어요. 짧게 급하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볼 때 빨간색이 많으니까 상승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올랐다고 해서 바로 내일부터 계속 이러고 오르면 이거 못 따라가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앞서 본 것처럼 눌림목 좀 조정을 조금 거쳐준다 그러면은 이 어느 시점에 총을 한방 쏘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관심 종목으로 일단 한번 등록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 또 그리고 뭐 나머지는 현재 없네요. 코스피에서 나머지 없고, 그리고 코스닥 쪽은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합시다. 이쪽도 결과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고, 또 그동안 굉장히 고금리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그렇게 뭐 좋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아무쪼록 뭐 어쨌든 이 종목 안에 있는 각 개별 종목들은 재무적인 부담이 좀 낮아질 거고, 또 돈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또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좀 묻지마 투자도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금리가 실제 내려가는 거 확인하고 시장 분위기 보고서 그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지, 지금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 재료라는 게 굉장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것이 경기에 조금 무게 중심을 두게 되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악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연히 경기가 좋지 않지만 돈이 풀린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당연히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접근을 하겠지. 또 그리고 언젠가는 이 풀린 돈들이 실제 실물 경기에 접어들면서 스며들면서 당연히 그쪽 관련 경제 지표들도 잘 나오겠지. 이렇게 악재 호재를 갖다가 번갈아 가면서 갈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해석은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은 어떤 거냐? 반대쪽으로 파니까 반도체 쪽으로, 그쪽은 안 가면 되는 거고, 중소형 업종 쪽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 세력들이 지금 사고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종목 사는지 궁금하게 여기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하다가 브레이크 걸렸다는 것은 돈을 들고 들어왔는데, 내뿐만이 아니라 걔들도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그 종목을 고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연구를 했겠죠. 나도 왜 샀을까, 세력들이 이 종목을 왜 썼을까 생각하면서 연구를 해보고, 적어도 현금 흐름도 살펴보고 별 문제 없겠다 싶으면 적당한 때 총을 쏴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